예, 최근 법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에 경기도 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강도였는데요. 같이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이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이나 임기 연장, 승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지자체 중엔 처음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것보다 꽤 더 강력한 수준이네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2급 이상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집을 팔라라는 권고를 했지. 정부는 2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안 팔면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는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 굉장히 이제 과감한 행보를 하는 거는 평가를 하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지금 굉장히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다주택자가 집이 두 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 불법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권고하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불이익을 주겠다. 즉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포퓰리즘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헌법 소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는 거거든요. 불법 사실 다주택자라는 게 집에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그냥 다주택자가 하라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도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가급적이면 처분하라라는 그런 권고적인 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저는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이 지사 쪽에 설명을 좀 들어볼 거예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부동산 광풍 잠재우기 위해서. 투기 막기 위해선 뭐든 해야 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연말까지 좀 다 팔려고 다주택자들은 실거주 빼고는 다 팔려고 하는 거니까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준석 의원님 인사고과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인사고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안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참 믿기 힘든 일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이현종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은 누구든지 다주택자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실수요에 따라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고 자식이 분가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재단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은 실제로 그 다주택 보유 형태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경기도 지사니까 경기도 예를 들어본다면은 한 동두천쯤 사시는 분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파견 발령이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직주 근접성이 떨어져서 주택을 새로 매입한다 이렇게 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러면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는 것인지 저는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면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추가 거주 수요에 대해 가지고는 거긴 새 들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 누군가가 새를 들어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다주택자의 잉여주택에 새 들어 사는 겁니다. 다주택자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삼모사식 대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판결 이후에 다소 전향적인 어떤 정책적인 발언을 했던 것에는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용적률이라든지 재건축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의 여당보다 다소 전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저건 정책적 대안이 된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또 여기서 갑자기 포퓰리즘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인지 좀 의아한 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사실 최근에는 내년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 무공천 발언으로 꽤 논란을 빚었기도 했습니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또 뉴스의 중심에 섰고
한 발 빠르게 그것도 또 세게 그러면서 또 논란거리를 만드는 이 정치적 행보는 그건 평가해 줄 만한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 논란이 지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비판적 입장도 있고, 예. 또 일부에서는 이걸 환영하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어느 지지층이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신천지 그 코로나19 초반기에요. 강제 조사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흡수시키고 일정 부분 또 사람들을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걸 몰랐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걸 알면서 이런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대권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본인에게 지지하는 지지층을 더 많이 확고하게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지만 또 나중에 헌법소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법적으로 누군가 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런 이미지 자체를 끌고 가는 것은 대권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승부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이쪽으로 더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 중에 집 한 채 빼고는 팔아라 아니면 인사 불이익 주겠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강력한 권고를 내렸지만 사실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은 청와대였습니다. 원래 논란을 빚었던 김주원 민정수석이 결단을 내린 듯합니다. 수도권 투기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택을 제외하고는 이른 시일 내에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일환으로라도 이런 기류가 확산된다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주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강남에 굵직한 집 두 채를 갖고 있어서 다주택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도곡동 대신 잠실 아파트를 처분했어요. 어쨌든 하나를 팔아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뒤늦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거든요. 이것도 똘똘한 한 채죠. 사실 본인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가 있고 배우자 명의의 잠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잠실 아파트가 비교적 더 신축이고 더 넓어요. 그럼 실거주만 놓고 보면 잠실 아파트 남겨놓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시세는 이 도곡동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무려 7억이나 시세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연한을 다 채워서 곧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도곡동 아파트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오래되고 더 좁아도 이 아파트를 가져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정수석마저도 이 재건축 이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결단이 일단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사실은 그만둔다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서글픈 것은 이분이 주택을 안 팔았으면 민정수석에서 물러나야 되고 주택을 한 채 파니까 민정수석이 되어도 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다주택 유무로 결정될 만큼 무슨 부동산 정책하는 자리인가요? 그런 거 아닌데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동산 문제 가지고 민정수석의 거취까지 결정해야 되는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의 전문성이나 업무 성과는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이 문제, 본질보다 비본질인 부동산 문제가 모든 걸 잠식하고 있는 지금의 이 문제가 사실상 더 서글픈 현실로 보여집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경기도 그리고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당 내부로 좀 가볼까요? 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 이른바 부초서천 발언으로 꽤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의 배우자 명의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런 이제 그 헌법상의 규정을 두면은 이제 다 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대통령 그 집무실만이 아니고 청와대 자체가 옮겨오게 되면 외교 대사관 여기까지 아마 다 옮겨오게 될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해찬 대표가 세종 땅 한 400평 갖고 있는 게 논란이 큰 이유가 바로 본인은 세종으로 행정수도 옮기자고 하면서 땅은 본인 땅 갖고 있다 이해충돌 이런 것 때문인 겁니까? 근데 사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에서 이제 5선을 했지 않습니까? 관악구 쪽에서 이제 5선을 했는데 19대 때부터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서 세종시에서 재선을 했어요. 두 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물론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옮겼기 때문에 세종시에 당연히 집을 갖는 거는 뭐 저는 이거는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에 이제 부인 명의로 이제 집이 관악구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땅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집이 있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문제는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이 서울에 대해서 천박한 도시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제 수도를 일단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헌을 해서라도 옮기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여러 가지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 세종시에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있기 때문에 쉽게 만약에 수도로 옮겨가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익을 얻을 거 아니냐. 즉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오해의 눈빛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자 명의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뭐 일단 400평, 뭐 시가로는 뭐 3억에서 뭐 4억 정도 한다고 저도 아까 기사로 접했는데 이해찬 대표 측의 설명과 해명은 뭡니까?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내가 아니고 세종 시내가 아니고 뭐 그 표현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산 속에 있는 평당 25만 원짜리 집을 땅을 샀고 거기에 단층 집을 지었다. 버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땅은 농사 지어야만 된다고 그래서 평당 13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이해찬 대표가 본인 땅값 올리려고 세종시로 가자고 주장하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세종시 옮기자고 하는 게 행정수도 관련된 뭐 정치적 문제와 연관돼 있어요. 이게 뭐 본인 땅이 거기 있으니까 세종시로 옮기자 이렇게 주장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정책적으로 민주당이 그러면 그렇게 옮기자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지적하는 게 맞지. 저기 땅이 있으니까 글로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럼에도 반대로 생각하면 뭐 100% 진정성을 믿었다가 그 진정성이 조금은 훼손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는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 그러면 미리 세종시로 옮길 걸 계획하고 땅을 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세종시로 해종시로 옮기자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그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렇게 임기가 한 달 남은 이해찬 대표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특유의 까칠함과 또 그 지나친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이 때론 약간의 화를 부리지도 않나.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강합니다. 버럭하는 거는 배우들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버럭하면은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파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님 무서워요. 뭐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혼나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많이 갖고 나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말에는 다 뼈가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이 화를 부르기도 하고 버럭하는 건 좀 배우기 그렇고 혼나는 느낌 받는다고 했어요. 뭐 한 달 남았는데도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저거 요약하면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최근에 이해찬 대표의 말실수라는 것이 사실 부산과 서울에 대한 연이은 발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실수가 반복되면 이건 뭐 진짜 이분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확신에 찬 발언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 아무리 본인의 당대표로 지금 이제 재임 중인 상황이지만은 옹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방송 나가서도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은 김종민 의원이 언급했던 것 중에 본인이 이제 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시도를 배척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꼰대문화 이런 걸 언급한 것 같아가지고 전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선거 이후도 그렇고 선거 이전에도 다소 경직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이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 요즘 최근에 부동산 이슈 저희 뉴스탑10에서도 꽤 많이 짚어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주제가 청와대, 뭐 이 경기도, 지금 얘기했던 집권 여당 내부의 부동산 얘기였다면 마지막 오랜만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혜차 변호사님. 경실련에서 오늘 야당,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는데 재산 평균이 20억이다. 국민의 7배다. 여기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꼬집었거든요.
다주택자도 41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 미래통합당 의원 30%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고요. 예. 이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경실련의 지적은 미래통합당에서도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미래통합당을 변호하려는 건 결코 아니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이나 이 미래통합당 계열의 보수 정권에서는 이 다주택자들을 지금처럼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코너에 밀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집값을 올린 게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경실련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과거의 노무현 정부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서울의 집값이 50% 이상 뛴다고 스스로도 경실련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집값은 진보 정부에서 올려놓고 왜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가격이 높냐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조금 맞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원들이 앞에 나서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규제를 풀고 이 다주택자들 필요하다면 이들을 동원해서라도 임대를 활성화시켜서 전셋값을 안정시키자는 정책을 펼쳐왔던 것이 보수 정부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경실련의 비판 이것은 정확하게 정교한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여야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